자, 이어서 3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안 들리나요? 네네. 이제 들립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일단 오늘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스케줄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주요 스케줄들은 사실 오늘 아침 8시 반에 나온 가장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코어 생산자 물가지수가 양쪽 다 0.1%가 나와지면서 예상치였던 0.2%보다 약간 하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나와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다음 달 CPI가 발표될 때쯤에는 아마 유가가 좀 상승하는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IEA의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많은 오펙 국가들이 계속해서 감산을 진행 중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사실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임을 보여주는 연준이 굳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왔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FOMC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예상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규칙화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생산자 물가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 시장에선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그리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9월까지 올려야 되지는 않을 만한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볼 거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중국 수출이 역성장했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에 대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지표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사실상 모든 양쪽 다 지표가 예상치를 3%가량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미국과 EU와 아세안 쪽으로 보내는 전체적인 화물들의 지표가 거의 더블 디짓으로 거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쉥멘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수출과 수입 양쪽 다 줄어드는 양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이 수출이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수출이 지금 뭐 수입은 6.8% 줄었고요. 수출이 12.4% 줄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작년 연말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가 그 락다운 계속 진행될 때 아니겠습니까? 12월 중국 락다운 진행될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수출 수입이 동시에 줄어든 거라서 중국의 이 수출과 수입, 이 교역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작년 락다운 수준으로 지금 수출 수입이 안 좋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교역이 좀 둔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경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달러가 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 사실 투자자들은 달러의 약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내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이제는 사실상 CPI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코어 CPI를 포함한 모든 굿즈들의 가격들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투자자들이 신경을 써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는 쪽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이제 끝물에 다가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달러 자체에 대해서 약세를 예상을 하는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관급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제자로 달러 지수가 급락하는 현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UBS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발행하는 화폐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MN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엔화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달러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아마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게 되면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이게 약간 걱정되는 게 달러 가치가 이제 좀 안정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인 게 엔화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많은 자금들이 달러보다는 엔화 쪽으로 결국
미국 시장보다는 약간 일본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엔화 쪽이 상승할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게 사실 달러 값어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글로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닝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각자 기업별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기업들이 만약에 국내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라면 달러의 약세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거고요. 만약에 기업들이 글로벌 쪽에 집중하는 기업들이라면 아마 전체적으로 매출 같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좋은 부분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어디 쪽에 투자하냐로 보는 거는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연타 쳤네요. 제가 지난 그 2부에서도 이상한 질문 드렸었는데 3부에서도 이상한 질문 드렸네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바로 G20 미팅이 있습니까? 네, G20 미팅이 인도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G20 미팅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G20 미팅에서 진행될 내용이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사실 진행을 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출들 관련해서 사실 갚지 못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대출 관련해서 뭐 상환을 늦춰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그들이 갚게 만들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최근 암호화폐가 굉장히 커다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중국이 1대1로 한다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차관을 빌려줬던 것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 급등하고 이러면서 그 국가들의 이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G20 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뉴스가 되게 재밌었어요. 디즈니에서 밥 아이거 회장이 사실 그 구원투수로 잠깐 들어온 거였었는데 잠깐이 아니라 2026년까지 일해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밥 아이거 회장이 사실상 디즈니가 휘청거릴 때 가장 구원투수로 돌아오면서 사실 예전에 전성기를 함께 하던 이제 CEO가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 기대감이 많았는데 예상외로 지금 디즈니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점도 많고 비판받는 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밥 아이거 회장에 대해서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밥 아이거 회장은 굉장히 그 디즈니의 전설적인 존재죠. 쓰러져가는 디즈니를 물려받아서 픽사 인수하고 마블 인수하고 루카스 필름 인수해서 디즈니 제국을 건설한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밥 아이거 회장이 2026년까지 일하면 지금의 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걸리진 않겠죠.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한번 어쨌든 밥 아이거 회장 믿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은 영국에서 모기지 파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영국에서 좀 재미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더욱더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경고를 했는 반면 이번엔 또 은행 쪽에서 좀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지 파산율이 2009년 이후로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영국의 은행들은 계속해서 모기지에 관한 공급과 수요가 양쪽 다 3쿼터에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산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빌려주기가 어렵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파산을 할 수 있으니까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국 쪽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번져 나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모로 양쪽으로 굉장히 고민이 높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여전히 뭐 7%인가 8%인가로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여기서 파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금리를 더 올리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금리를 올리기는 또 힘들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어려운 환경이 아마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영국은 정말 브렉시트 이후에 참 골치 아파진 게 많아요. 자, 파산율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와서 FTC에서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합병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던 것 같은데 FTC가 다시 딴지를 걸었습니까?
FTC가 이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다라는 뉴스가 발표를 되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볼만한 뉴스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미 재판소에서 진행을 했던 긴급명령, 이제 합병을 잠시 중지해라라는 긴급명령이 사실상 금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날 이후에 그리고 18일 이전에 7월 18일 이전에 딜을 마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FTC의 항소가 제대로 진행하기 전에 합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영국에 관한 부분이 허들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제안서를 아마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FTC와의 결판이 난 상황에서 과연 더 딜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 영국에서 계속 반대를 하게 된다면 영국에서는 그 재판이 해결될 때까지는 따로따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7월 18일까지 만약에 이 딜이 진행이 안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액티비전에 어마어마한 돈, 3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딜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블리자드의 주가는 95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한이 7월 14일이라고요?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알겠습니다. 소송 걸려고 법원 갔더니 합병했네. 이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사실 법원의 긴급명령은 금요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합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바드, 인공지능인 바드가 브라질 그리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겁니까? 네, 구글 바드가 사실 최근에 원래 진행하던 AI 챗봇 바드가 아닌 다른 좀 어린 세대들을 겨냥한 챗봇 같은 경우는 딜이 엎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과는 반대로 바드 관련해서는 유럽과 브라질에 그리고 확장을 하기로 하면서 챗GPT를 견제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뭡니까? 인베스터 데이였었나요? 딱 두 번째 언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딱 채택을 해줘서 우리나라에 뭐 아주 빠르게 들어왔었는데 유럽과 브라질로 확장한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어떤 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겠죠? 아마 AI 쪽에서 관련해서 이제 구글 쪽에서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훨씬 더 충격적인데 저도 이 뉴스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조 앵커님이 보내주시고 나서 저도 좀 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가 현재 50밀리언 달러를 리커전이라는 AI를 이용한 약을 연구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 리커전이라는 회사가 50밀리언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커전 같은 경우는 이 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AI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진행 속도를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게 50만 달러, 얼마죠?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네, 5천만 달러. 엔비디아에게 이 5천만 달러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참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네.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에 접근하려고 하는구나. 도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뉴스 때문에 참 큰 관심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 그 개장 전에 펩시와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펩시 같은 경우는 매출과 어닝에서 양쪽 다 EPS에서 양쪽 다 비트를 하면서 현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 지수가 사실 좋지 않으면서 기호식품 관련해서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로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소식이 나와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펩시의 주가가 장 후에 2.19%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저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미 예상치 자체가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 우려를 다 털어버리듯 매출과 EPS 양쪽 다 크게 비트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현재 델타 항공의 주가가 2년 하이로 2년간 가장 높은 주가로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또한 가이던스 또한 크게 올려주면서 현재 장 전에 3.76%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항공사들이 요즘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원래 이제 여행이라는 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왠지 올해는 비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델타 항공도 이번에 보니까 올해 우리가 보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올해 항공주들은 참 좋은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되면 나스닥 리밸런싱,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리밸런싱 이전에 오늘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리밸런싱의 지분 발표가 내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미 한번 전달을 해드렸지만 한 번 더 전달을 해드리면 보통 이런 리밸런싱을 진행을 할 때 상위 5개 종목에 대해서 38.5%를 넘지 않게 이 총 5개의 합이 38.5%를 넘지 않게 줄이는 결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현재는 이 상위 5개 종목 마소, 구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이 46.7%에 해당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종목이 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보통 4.4%를 넘지 않게 조정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관련해서 지분을 조금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타벅스, MDLG, 부킹닷컴, 길리어드, ISRG, ADI, ADP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의 글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종목 이름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몬델레즈가 MDLG고 그다음에 BKNG가 부킹홀딩스, GILD가 길리어드죠? 길리어드입니다. 길리어드. 그리고 ISRG가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ADI가 뭐죠? ADI가 일단 그냥 ADI 자체가 기업 이름이고요. 아, 그래요? ADI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ADP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P 비농업 지수를 발표하는 ADP를 ADP로. 네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거 줄이면서 스타벅스, 몬델레즈, 부킹홀딩스, 길리어드,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ADP, ADI 이런 쪽으로 좀 지분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있었다는 것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대한 몇 가지 뉴스가 있었네요. 한 가지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카바나의 주가와 소파이의 주가가 커다랗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장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카바나 같은 경우는 JP모건에 의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고차들의 가격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소파이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의외인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의 리페이먼트나 학생들의 학생 론 대출 관련해서 다시 또 돈을 내야 되는 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소파이의 주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넷플릭스에 관해서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470불에서 495불로 올라주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자,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세도 정말 세요. 어제 그 CPI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 상당히 강했었죠. 근데 이 물가가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결국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준 거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탄력을 잃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0.75, 그 다음에 다우가 0.23, S&P 500이 0.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안정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고 이것 때문에 10년물, 2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이것들이 당연하게 성장주 쪽 그리고 기술주 쪽으로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대적인 아웃퍼폼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별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오늘도 참 강력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 오늘도 경신을 했습니다. 447.97달러 사상 최고가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렇게 내일 리밸런싱 계획이 발표되는 기업들마저도 정말 그 뭐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리밸런싱보다는 이익이 증가하는 게 훨씬 더 시장에는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펩시와 델타항공 보겠습니다. 펩시 먼저 보도록 하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자, 펩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펩시가 오늘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한 2% 넘게 올랐었는데 실제 거래가 시작되고 나니까 0.7% 정도의 상승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 실적을 보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근데 물가랑 그리고 환율을 제외하면 오히려 실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잘해서 실적이 잘 나온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상승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한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 보도록 하죠. 델타항공 뭐 52주 신고가는 계속 이뤄내고 있는 상태니까요. 오늘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2.25% 정도 오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행 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높은데 연료비는 적죠. 이것 때문에 올해 비수기 없을 거라는 그런 되게 희망 섞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델타항공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뉴스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디즈니의 밥 아이거 회장이 2026년까지 연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될까? 큰 도움은 안 되네요. 0.3 올라갑니다. 0.3.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밥 아이거 회장의 뭐 자서전도 읽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겠지만 이거 연임한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이익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0.3% 정도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도 한번 볼까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어제 그 엔비디아가 투자했다고 하는 리커전 파마스티컬스 어제 이게 80% 정도 오른 거거든요. 보세요. 한 7달러에서 마감 종가가 한 12달러인가 됐으니까 7달러에서 12달러까지 거의 한 80% 올랐던 건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출발보다는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또 오늘도 한 5% 넘게 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650억 원이에요. 650억 원. 물론 큰 금액이죠. 하지만 엔비디아에게 아주 큰 뭐 거대한 자금의 투자, 뭐 ARM에게 투자한다고 했던 그 정도의 자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ARM에게는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뭐 ARM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그 분위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잠깐 반짝했다가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봤는데 유선남님께서도 제가 미처 짚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한번 봐주실까요? 오늘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빅테크주들이 오늘 굉장히 커다란 강세를 보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상 리밸런싱에 관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라면은 사실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면서 원래 기관급 투자자들이 사실 좀 빠지는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 빅테크주들 위주로 반대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다들 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조정 바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아주 강력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시장의 판도가 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나오기 전과 물가가 나오기 후는 금리를 2번 올릴 거니 1번 올릴 거니의 어떤 시장 판도가 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